들어. 자, 요약 정리할게. 등차 수열이란 말은 첫째 항과 공차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공차가 뭔지 이런 설명을 뺄게. 그냥 배운 거니까 이거는까지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첫째 항과 얼마씩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일반항이라는 걸 배웠어. 그러니까 임의의 번째 항. 가위 뭐야 이건? 일반항 불러. 복습 안 했어? 대답까지 다 해놓고? 뭔지 알 것 같은데. 뭔 차리고?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이거 오늘?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 거냐면 n-1개를 더한 거다. 그래서 내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면 10번째 항이 얼마냐고 써 있을 때 a 더하기 9d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차 중항까지 했어요. 만약에 A, B, C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세 숫자 사이의 관계는 하나만 평균 그러니까 B는 2분의 A 더하기 C 그지? 근데 이제 분수로 쓰기 싫어서 요렇게 나타내는 걸 했었죠. 그래서 일반항 자체는 n에 대한 1차식 구조이다. 선형인 거죠, 선형. 직선형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죠? 그래서 n의 개수가 이걸 이제 굳이 바꿔 쓰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에 해당되는 개념이 공차인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유형 2까지 풀었다고? 오케이. 그럼 유형 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따뜻해졌네. 봐. 자, 그러면 유형 3번 한번 해볼게. 929번. 문제를 많이 풀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자, 지금 7번째 항이 29, 10번째 항은 20. 이때 처음으로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그럼 7번째 항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6D. 요게 29. 그 다음에 10번째 항은 A 더하기 9D.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20. 이거 가지고 첫째 항과 공차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3D는 마이너스 9.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러니까 3씩 작아지는 거야.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라면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47? 그러니까 요 수열은 47부터 시작해서 3씩 작아지는 놈이고, 그러면 n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를 더한다. 이렇게 쓴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50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n번째 항인데 문제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걸 찾으니까 요거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음수. 그러면 3n이가 50보다 크니까 n이 3보다 50, 3분의 50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게 한 16.1이 되니까요. 17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죠. 이건 중요한 개념이 뒤에 다른 문제랑 응용이 돼. 합의 최대최소랑도 응용이 되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찾는 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그냥 알 수도 있죠. 7번째부터 10번째까지 3칸 차이 나는데 9가 줄어들었어. 그럼 한 번에 얼마씩 줄어드는 거야? 마이너스 3, 그죠? 3씩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공차 마이너스 3인 건 알아. 첫째 항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은 요게 문제 푸는 가장 기본 형태라고 보면 돼. A와 D에 대한 식 두 개를 가지고 A와 D 연립 방정식 형태로 구하게 된다는 거. 자, 이제 유형 4번으로 갈게요.
유형 4번에다가는 별표를 2개 칩니다. 그래서 이건 개념 노트에 적어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살짝 거기 박스 문제 제목 위에다가 연결해놔도 좋은데 이제 어떤 내용을 적어주려고 하는 거냐면 두 수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은 수열. 당연한 얘기를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수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은 수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을 잡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무슨 어떤 숫자가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P와 Q라는 두 숫자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었을 때 그러고선 이게 뭐 등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다루는 기본은 뭐냐면 이게 개수가 몇 개요? n개죠. 그렇다면 6대까지 총 몇 개예요? n 플러스 2개지. 따라서 이런 수열을 해석할 때는 요걸 이제 이 전체가 수열이 된 거니까 얘가 첫째 항 역할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n 플러스 2번째 항으로 놓고 생각하면 된다. 요게 두 숫자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었을 때 생각하는 기본이야. 얘를 첫째 항으로 보고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된다. 항이 n 플러스 2가 되니까 요게 다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1과 100일 사이에 1과 101 사이에 19개의 수를 집어넣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이 된대. 그렇다면 A 8의 값을 정하라. 자, 그러면 사실 여기에 19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항의 개수는 21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첫째 항으로 봤을 때 첫째 항 1인 걸로 봤고 여기가 21번째 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열의 첫째 항 A를 1로 보는 거고 21번째 항, 즉 A 더하기 20D 이만큼이 101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항은 물론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체 수열에 대한 공차는 5가 되는 거지. 그죠?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돼. A8 구하라는 건 8번째 항을 구하라는 게 아닌 거야. 이 전체 수열에서는. A8은 몇 번째 항인 거야? 9번째 항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A8은 9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 1에다가 공차를 8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 첨자만 보고 8번째라고 자꾸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실제로는 이게 첫째 항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A8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찾아보면 9번째 항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몇 개의 수를 집어넣은 문제는 기본을 이렇게 전체를 몇 개를 집어넣었을 때 전체 수열로는 n 플러스 2개만큼의 항이 들어있는 수열이 된다. 됐죠? 자, 이제 등차 중앙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등차 중앙 아까 했던 그 관계를 꼭 기억하시고 양쪽 걸 더하면 가운데 거를 2번 더한 거랑 같다. 2를 곱한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야. B 더하기 B 2번 더한 거죠. 자, 그렇다면 936번 2A 하고 A제곱 더하기 2A 4 이게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A값. 근데 합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한 개가 아닌가 봐. 자, 그럼 관계식 그대로 쓰면 돼요. 요거 2배를 하면 양쪽 거를 더한 거랑 같아. 이거 그냥 아냐 모르냐 차이죠. 그럼 2A 제곱에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걸 만족하는 A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렇죠? 근데
근데 이 문제를 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볼게. 938번. 뭐 이게 문제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등비수열을 배운 다음에 요거 한 문제 내는 게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 배운 다음에 거기에 등비중앙이라는 내용이 있어.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등차중앙하고 등비중앙을 한 문제다 그냥 내요. 그래서 두 번 연립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938번 로그. 오래간만에 로그 나와서 그냥 하는 거야. 지금 예비 1학년들은 행렬이 들어있어요. 행렬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죠? 행렬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 거기다 행렬 같은 방식의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수열을 주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4 A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6 그 다음에 B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또 10 C 2 D 마이너스 6도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A, B, C, D 다 찾아봐. 이렇게 된 거죠. 자, A를 찾아보기 전에 어떤 사람은 그냥 A를 찾아볼게요. A를 찾아보면 A를 두 번 더하면 양쪽 거 얘와 얘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얘는 뭐가 되냐? 근데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이 되는 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되고 2의 제곱이 되고 그럼 2의 4제곱에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따로따로 정리할까? 한꺼번에 계산하자. 그럼 A는 2분의 1에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서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로그 3에 2의 제곱에다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12 이만큼이 됩니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12. 자, 근데 이제 요렇게 놔도 그 다음 이제 뭐 요거를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요렇게 한번 또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게 이렇게 보고 규칙을 보기가 좀 힘드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를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4를 2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라고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6은 아까 여기서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6은 요거 이제 쪼갰으면 2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플러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쓴 거랑 같죠. 그러면 여기하고 이거 두 개를 더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괜찮지만 요거랑 요거를 예로 생각했다면 A 2배 하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4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A가 2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플러스 1 이렇게 쓴 거랑 같다고. 그러면 여기 A가 2 로그 요게 2 로그 3을 밑으로 한 2고 얘가 2 로그 3을 밑으로 한 2 플러스 1인 거고 얘가 2 로그 3을 밑으로 한 2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규칙이 보이죠? 1씩 더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B는 그냥 2 로그 3을 밑으로 한 2 더하기 3이요. 이렇게 놓고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는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니까 6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더해서 2로 나눈 게 2가 되니까 D는 얼마가 되겠어? 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거 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건너가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등차의 특징대로.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야. 두 칸씩 건너가도 등차 수열입니다. 공차만 두 배로 커지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10,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8씩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는 4씩 줄어들어서 가는구나. 그 4씩 줄어드는 관계로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죠. 요거는 뭐 그대로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A 빼기 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요거 아마 요거하고 빼버리면 요건 지워지고 2가 될 거예요. 그냥 통째로.
다음 유형 6번. 자, 유형 6번도 그냥 한두 줄만 필기를 좀 할게요. 제목은 이렇게 써볼게요. 등차 수열. 이것도 다 좀 이따 나눠준 프린트는 다 항목별로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니네 적은 것들이 다 표 안에는 그냥 선생님이 다 적어놨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는 말을 보고 어떻게 표현할지와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 요걸 표현하는 방식은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면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로 가볼게. 연속한 세자연수 어떻게 표시했죠? 연속한 세자연수. 어떤 사람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쓰기도 해? 가운데를 x, 앞에를 x 빼기 1, 여기 x 더하기 1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자연수라고 하는 숫자 배열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로 생각해봐. 그죠? 그렇다면 등차 수열을 이룬 세수를 그냥 첫 장을 a, 두 번째가 이렇게, 세 번째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가운데를 a라고 두고 앞에는 공차만큼 빼준 걸로, 뒤에는 공차만큼 더해준 걸로 쓰면 계산이 좀 편하다.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제 네 숫자가 문제인데 네 숫자는 사실은 세 숫자는 가운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d만큼 빼주고 d만큼 더해주면 되겠는데 네 숫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운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고? a 마이너스 d. 여기는 a 플러스 d. 근데 지금 없다고 생각해봐. 실제로는 공차가 얼마만큼 된 거야? 2d만큼이 공차인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돼요? a 마이너스 3d. 여기를 a 플러스 3d. 이렇게 쓰는 방식. 그러니까 대칭형으로 써서 이 숫자를 합했을 때 이 d가 지워져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보통 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네 숫자라면 공차가 2d만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으로 자주 쓰인다. 이 정도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나 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내수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세근을 이렇게 놓고 뭐 근과 계수 관계든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 문제가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뭐 942번이 그거예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과 계수 관계 쓸 수 있게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자, 941번으로 나는 풀게. 941번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21이고 했는데 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서 첫 번째 이 세수의 합 그러면 a-d하고 a하고 a 플러스 d하고 다 요게 121. 그러면 이제 계산상 편하다는 게 이제 이런 놈들이 문자가 두 개가 아니라 이제 하나처럼 처리가 되겠지. 그럼 3a가 21이니까 a는 7 이렇게 이제 하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가 7이라고 구해줬으면 아끼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자, 그래야지 그 밑에 거 쓰기 편할 거야. 제곱의 합이 165. 제곱의 합이 165.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계산해 보면 7의 제곱, 7의 제곱, 7의 제곱은 3개가 있으니까 49 곱하기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d랑 플러스 14d가 죽어나가는 효과. 그 다음에 d제곱, d제곱이니까 2d제곱 그리고 165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상한데? 나 잘못한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맞아? 아, 이게 나 165보다 큰 줄 알았어. 그래서 왜 이 d제곱이 음수 나오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3, 9, 27, 3, 40, 147이니까 2d제곱이 147이면 얼마입니까? 18? 그럼 d제곱이 9가 되죠. 그럼 d가 3일까 마이너스 3일까가 궁금하겠지, 그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원하는 결과는 그거 상관없이 풀 수 있게 줄 거야.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세수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7 곱하기 여기까지 곱해야 되니까 49 마이너스 d제곱, 즉 d제곱의 값을 직접 쓸 수 있게 줄 테니까. 하람아, 고기 먹고 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여기 부채살이냐? 몰라? 아, 주는 대로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d가 3인지 마이너스 3인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3이어도 마이너스 3이어도 등차 수열은 됩니다. 3이어도 등차 수열이고 마이너스 3이어도. 만약 d가 양수면 그냥 커지는 수열일 거고 음수는 작아지는 수열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고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까지의 예제들은 다 했고 이제 오늘 등차 수열 합을 공부할게요. 이제 외울 공식이 생긴다는 뜻이야. 이제 초등학생들도 등차 수열을 배웠다고 그랬지, 건너뛰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등생보다 이제 고등학생들이 유리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초등학생들도 몇 번째 걸 찾으라 그러면 조금 힘들지만 써가면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이제 몇 번째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걔네들은 좀 힘들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일이 차례대로 더하는 방법을 만약에 쓴다면. 물론 이제 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만들어 보면 금방 알겠지. 공식부터 쓸게. 첫째 항을 A라고 하고요.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요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 이런 뜻이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 S가 합이란 뜻이고. 그러면 공식으로는 2분의 n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 그러니까 이제 항수 몇 번째까지 요건 정해지는 거니까 역시 A와 D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도. 자, 요걸 외울 건데 이거를 외울 때 나중에 한글로 외워요. 2분의 n 2a 더하기 n-1d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2분의 항수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 이렇게 그냥 문제 보면서 대입하기 더 쉬워 그게. 요렇게 이제 공식을 만들어지니까 만들어 봅시다 공식을. 근데 이 방법은 우리 기범이도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했을 만한 방법이죠. 아니에요? 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렇게 푸니까 이게 다 이런 데 다 나오잖아. 네, 가우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자기 일 좀 하겠다고 업무 처리하려고 1부터 100까지 더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일 보고 있는데 2분도 안 돼가지고 가우스라는 어린 친구가 선생님 다 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결국 가우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았어요. 때렸죠 선생님이. 사실 사기고 진짜 잘하는 애들이네. 자, 어떻게 더했는지 가우스가 더한 방법들을 한번 해봐. 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니까 n번째까지 합을 구하려고 할 때 이게 첫째 항. 두 번째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세 번째는 A 더하기 2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계속 더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n번째 항은 우리 외운 대로 요만큼입니다. 이제 이 합이 얼마인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거에 차가 난 거냐면 등차 수열은 공차 양수면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거꾸로 한번 그러면 제일 큰 숫자부터 이렇게 났다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를 더한 합과 여기하고 여기를 더한 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얘는 공차만큼 작아진 거고 얘는 공차만큼 커졌으니까 합으로는 똑같겠죠. 그 사실로 문제를 푼 거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똑같은 합을 여기서부터 거꾸로 쓰는 거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요거보다 하나 앞에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 놓고 나서 통째로 더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전체 합의 2배만큼이 계산이 될 건데
요거랑 요걸 더하니까 요렇게 됩니다. 요걸 더하니까 A 2개 하고 D하고 N-1을 더하면 2D를 더하면 N-1D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합이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도 더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요거랑 요거랑 쭉 해가지고 요 개수가 n개잖아요, 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 2배라는 놈이 얘가 n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실제 내가 한 합은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다. 자, 또는 나중에 혹시 합을 할 때 여기가 아까 어차피 어떤 놈이 더해졌던 거냐면 2a 더하기 n-1d라는 놈이 a 더하기 요만큼을 더한 거였잖아.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더하고 싶은 마지막 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첫 2a 더하기 n-1d 이렇게 기억해도 좋고 특별히 마지막 항을 얼마인지 안다면 그냥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L이 마지막 불쇼 이상해. 빨간 게 중요하다고 쓴 게 아니야. 구분하려고 쓴 거야. 이걸 이제 마지막 이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은 이제 당연한 논리인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요걸 열등분한 거야. 요 길이가 이제 뭐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도 10이고 이렇게. 그래서 열등분한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로 이제 10등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구하고 싶은 게 요 파란 길이들 다 더하면 얼마야? 점점점. 파란 길이를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요 사다리 모양처럼 생긴 요런 놈들은 요게 그 길이가 일정하게 커지는 관계. 뭐 굳이 그걸 설명하자면 이게 이제 기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등분이 돼 있으면 이렇게 잘라보면 요 길이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거고 요 간격이 일정하다면 요 길이나 요 길이는 동일할 테니까 이게 등차 수열로 돼 있다는 구조죠. 그래서 파란 길이를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등차 수열 합의 원리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삼각형을 뒤집어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선을 똑같이 맞춰서 그려요.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이제 앞에 길이가 되고, 요 길이가 요게 되는 거고, 요 길이는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린 이 노란 선들의 총합과 파란 선의 총합은 동일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요 길이하고 그러면 요 길이하고 더해버리면 이게 10이었으니까 요것도 10이 되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10이 10개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10이 10개가 있으니까 100인데 실제로는 그 절반 길이만큼만 요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일정 길이만큼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2차 함수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얘랑 폭이 똑같은 2차 함수가 또 하나 있어. 폭은 똑같아요. 위치만 다른 거야. 꼭지점 위치만. 그때 요 점 만난 점으로부터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잘랐어. 요 간격은 어떻게 변할까? 라는 거지. 예를 들면 얘가 y는 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고
얘는 y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야. 그럼 어떤 위치에서 이 첫 번째를 봤을 때 알려주고 요 길이들을 관계를 보면 얘하고 얘하고의 길이는 요 함수 y 값에서 요 함수의 y 값을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리면 되죠. 이게 빼버리면 어떻게 돼? 요게 되겠지, 길이가. 요건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1차식이라면 등차 수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들이 등차 수열 관계라서 길이 몇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할 때 첫 번째 거 알려주고 요 함수값 차이 간격을 주겠죠. 1씩 주겠지.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문제도 등차 수열 응용 문제. 또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이제 야외 무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무대가 있고 여기서부터 좌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야. 일정한 간격으로. 그럼 좌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치면 이 좌석 수 자체도 등차 수열이에요. 길이가 일정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심각은 고정돼 있고요. 반지름이 커지니까. 우리가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이거 일정하다고. 그럼 반지름이 커지는 만큼 그대로 커지니까 길이도. 이것도 등차 수열 관계로 해석이 된다. 자, 그런 것들이 등차 수열 합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좀 아까 배웠던 등차 수열 얘기가 얘랑 그냥 합쳐져서 문제가 적용이 되니까 실제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뭐 다들 기억하겠지만 캡처 살짝 해놓을게.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외우세요. 첫째 항이 A야. 종현아, 첫째 항이 A라고. 공차가 D. 너도 고기 먹었어? 아니요. 아니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야. 그러면 합은 요렇게 계산된다 할 때 한글로. 자, 종현이가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A야. 공차 D고 n번째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2분의 항수 곱하기 곱하기까지는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네. 네. 2의 첫째 항 첫째 항 2배 네, 더하기 항 마이너스 네, 항수 빼기 1 그 마지막에 공차. 근데 이게 입에 안 붙겠지만 그냥 기억을 해요. 2분의 항수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그 다음에 공차 그렇게 해서 이제 써주기 바랍니다. 자, 저거보다 대입하기가 더 쉬운 느낌이 들어서 나는 그렇게 했어. 선생님 저는 그게 싫고요. 그냥 2분의 n 2a 더하기 n-1d 외울 거예요. 말리진 않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 946번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이 4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22예요. 어이구 엄청 크네. 커요. 많이 커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목표는 첫째 항과 공차를 찾으면 끝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섯 번째 항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 아래에서 위를 빼준다면 3D 18 그러니까 공차가 6씩 커지죠. 그럼 D가 6이니까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2였던 거고 그럼 첫째 항과 공차 두 개의 정보가 얻어졌다면 공식을 외웠냐 못 외웠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20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항수 20개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 요렇게 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694에 144, 140이야? 1400 요만큼을 계산하면 되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자체만 외우고 있다면 목표는 첫째 항과 공차를 찾는 일은 똑같으니까. 자, 이제 요 밑에다가 등차 수열의 특징 하나를 더 써주겠습니다. 역시 프린트에는 다 적어놨으니까 이따가 첫째 시간 끝나고 나눠줄 테니까. 등차 수열의 특징 중에 하나. 등차 수열은
일정 개수씩의 합들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요것도 코멘트를 하나 달아주시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짜리 등차 수열이 너무 크다.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다고 쳐. 그럼 이렇게 나가겠죠. 이게 등차 수열인데,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정 개수씩 더해놓은 거. 예를 들면 이제 합이 너무 커질까 봐 3개씩만 더할게요. 이렇게 3개 더한 거, 이렇게 3개 더한 거, 이렇게 3개 더한 거, 이렇게 3개 더한 거, 이런 식. 몇 개씩이든 관계는 없어. 그래서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30. 그 다음에 요건 얼마가 돼요? 30, 48. 요건 얼마가 되고요? 6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3개씩이면 3개씩 더해서 놓은 합들 자체도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이고요. 이만큼이고. 처음 공차는 2였으나 3개씩 더해놨더니 공차가 9배가 커졌죠. 400이잖아요. 400. 없어? 없어요. 그럼 이게 얼마요? 170. 6, 9, 54. 114. 아, 114야? 아, 미안하다. 난 틀렸어. 이번 생은 틀렸어. 계산 망했어. 자, 어쨌든 요 3개씩 더한 합들도 공차는 달라지지만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특성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서 951번으로 가. 별표 3개를 쳐. 이건 내가 풀어줄 텐데 꼭 집에서 혼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951번)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이 50이래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은 23입니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있네요. 공차 음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마이너스로 내려가겠지. 그런데 이제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을 구하라고 했냐면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더해서 30개를 더하랍니다. 이거는 그냥 S30 이렇게 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뒤로 넘어간 것 중에서 음수가 있으면 플러스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냥 S30을 구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절대값으로 돼 있는 것 찾을 때 선생님 기준이야. 나는 어떻게 푸냐면 먼저 얘를 정리해가지고 일반항을 먼저 찾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이 50, 10번째 항이니까 A 더하기 9D가 23이므로 일단 50 집어넣고 계산하면 D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았기 때문에 n번째 항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있어요. 첫째 항 더하기 함수 빼기 1의 공차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찾아.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이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게 몇 번째 항인지를 찾을 거예요. 아까처럼.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걸 찾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n이 크다 3분의 53이 되는데 요거는 17.11가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째부터는 음수가 나오는 거야? 18번째부터. 그 앞에까지는 양수야. 그러니까 그냥 쭉 더해도 되는데 18번째부터는 절대값을 씌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지. 그래서 얘 합을 구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8번째부터 음수니까 A 18이 얼마인지 찾아볼게요. 그래서 첫째 항 50에다가 17D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찾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30개를 더하긴 해야 되는데
18번째부터는 음수니까 일단 17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를 구한 다음에 18번째부터 30번째를 새로이 수열로 생각할 거야. 18번째가 처음으로 음수 나오는 건데 마이너스 1이지. 절대값 씌우면 얼마가 되죠? 1인 거야. 그래서 첫째 항은 1로 볼 겁니다.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숫자들은 공차가 3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공차를 3으로 볼 거야. 그 다음에 18번째부터 30번까지 항이 13개죠. 요렇게 항수 13개인 등차 수열 합을 계산하는 식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17개는 그냥 더하고 18번째부터는 절대값을 씌웠을 상태로 첫째 항을 1로 보고 공차를 플러스 3으로 보고 13개를 더 더할 거다.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래서 S17이라면 2분의 항수 17개,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더한 것과 2분의 항수 13개,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는 3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합을 하는 걸로 구할 거다. 됐죠? 이렇게 되면 요거 48이니까 52 그러면 26 17 곱하기 26 하고 여기가 36에 38 13 곱하기 19 요거 계산한 걸로 마무리. 자, 그래서 951번처럼 절대값의 합으로 들어있을 때는 나 같으면 양수인 항까지는 그대로 더하고 음수인 항을 새로 첫째 항 공차 찾아서 더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할 거다. 글쎄요. 이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래. 자, 이제 유형 8번 갑니다. 빠르냐? 아니지? 같이 풀고 있는 거 맞죠? 자, 유형 8번은 아까 했던 두 숫자 사이에 몇 개 집어넣고 만든 수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952번 4와 56 사이에 4와 56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다. 오케이. 그러면 사실은 이걸 첫째 항으로 보고 얘를 n 플러스 2번째 항으로 생각해서 등차 수열로 좀 읽으면 돼. 자, 그 상황에서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모든 항의 합이 660이다. 그럼 도대체 숫자 몇 개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몇 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아까 이거를 첫째 항 개념으로 읽는다고 했고요.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또는 아까 얘 개념으로 얘를 첫째 항으로 보고 얘가 마지막 항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게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 합을 구해보면 2분의 항수가 몇 개냐면 n 플러스 2개. 첫째 항은 4고 마지막 항은 56이 되죠. 요만큼 계산한 게 660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60 되니까 나눠지고 30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n 플러스 2가 하나 지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은 얼마가 될까요? 아, 그러면 20개의 숫자를 집어넣구나. 이렇게 찾는 거지. 그래서 합이 얼마인다 했을 때 이렇게 두 숫자 사이에 숫자 집어넣으면 이게 n 플러스 2번째 항이 맞아. 근데 마지막 항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바로 계산하고, 만약에 마지막 항인 걸로 생각 못했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째 항이 4고 n 플러스 2번째 항, 즉 4 더하기 항수 빼기 1 공차 요만큼 계산한 게 얼마라고 해야 돼? 56 이렇게 되어서 n 더하기 1d가 52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을 구할 때도 이만큼이 되는 거고 2분의 항수 첫째 항 2배 8 더하기 마이너스 1 공차 그렇게 합을 구해야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 알고
이게 6, 얼마야 이게? 나 이거 잘못 썼는데? n 플러스 항수가 이거니까 항수 빼기 1이 n 플러스 1 맞네요. 되네. 그래서 실제로 요만큼을 그대로 52 이렇게 적을 거거든. 그럼 이 두 개 더해서 60 되는 게 똑같은 거죠. 왜냐면 여기에는 4 더하기 4 더하기 50이니까 이 56을 직접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6 마지막 번째로 인식하는 게 조금 더 쉽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등차 수열 중에서 두 숫자 사이에 집어넣은 그런 문제. 다음 유형 9번. 유형 9번 별표 2개 치세요. 부분합 주어진 문제는 출제율이 높습니다. 자, 하나 해볼게. 955번. 자, 등차 수열이 있어. 그리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얘가 140.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 이 480.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을 A라고 두고 공차를 D로 놓은 상태에서 써볼게. 10번째 항까지 합을 써봅시다. 2분의 항수 10개,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 그만큼이 140. 정리해버리면 요거 14니까 28. 2A 더하기 9D가 28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맞지? 그 다음 20번째까지가 480이니까 그것도 합을 써보면 2분의 항수 20개,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19, 공차. 요만큼이 4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A 더하기 9, 19D. 이거는 10이니까 48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합공식에서도 역시 그 항 주는 것처럼 A와 D에 대한 두 개의 관계식밖에 없어. 연립방정식 풀는데 아래에서 위를 빼면 10D, 여기서 빼면 20. 따라서 공차 D는 2 이렇게 되죠. 공차 D를 찾았으니까 공차 D가 2니까요. 2A가 10, 그러니까 A는 5죠.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았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30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항수 첫째 항의 2배니까 10, 항수 빼기 1이니까 29, 공차는 2 이렇게 해서 결국은 15 곱하기 58에 68 이렇게 되나요? 엄청 크네. 68에 15를 곱하면 40, 34, 8, 16은 6 이렇게 되고 그러면 0, 2, 1020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서술형 풀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이걸 피해서 내는 학교들도 있는데 요 말을 봤을 때 요거를 인식을 한번 해보세요. 얘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일정 개수씩의 합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요 정도 공간만 있으면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처음부터 10개, 여기가 20개, 30번째 이렇게 썼다고 쳤을 때 일정 개수씩의 합들 자체도 등차 수열이니까 10번째 항까지 합이 140인 거야. 맞죠? 20번째까지가 480이에요. 그럼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되니까 340? 그러면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합은 이게 등차 수열 관계이므로 공차가 20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는 얼마야? 54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처음부터 30번째까지 합을 요 480, 20번째까지 480에다가 나머지 540을 더하게 되면 1020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객관식이라면 이렇게 그냥 푸셔도 돼.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일정 개수씩의 합. 예를 들면 4번째 항까지의 합, 8번째까지의 합,
알려주고 이거 12번째까지 합을 구하라든가. 그건 일정 개수란 개념이 들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서 그걸 피해서 내죠. 이렇게 하라고. 4번째 항까지 합. 9번째까지 합. 알려주고 20번째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립방정식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955번은 일정 개수씩의 합. 근데 이 내용을 알아두면 뭐가 유리하냐면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주고 이걸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좀 유리하죠. 이게 알아두는 게. 왜냐면 아까 그냥 540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안 써도 이제 풀리는 문제들은 그런 거죠. 요게 이제 부분합. 그러니까 일부분 합씩 알려주고 나머지 구하는 문제 대표. 그다음 유형 10번. 자, 유형 10번은 문제 풀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되면 끝난 거야.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어. 그리고 첫째 항이 음수였어. 그러면 공차가 양수니까 딱 가다가 이제 0을 지나서 커지겠죠. 또는 반대로 처음은 양수였어. 근데 공차가 음수야. 그럼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0보다 작은 숫자 쪽으로 계속 갈 거야. 자, 그러면 양수였다가 0으로 내려가는,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생각해봐. 요거 양수인 걸 계속 더하면 합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커지죠. 점점 커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까지 더하게 되면 음수가 더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작아지죠? 그러면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에 대해서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합이 최대일 때를 구해봐라. 이러면 언제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야? 양수일 때까지, 그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이 있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게 몇 번째인지 찾아가지고 그 앞에까지만 더하면 된다. 이게 합의 최대 개념이야. 반대로 음수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라면 계속 더하게 되면 음수가 더해지기 시작하니까 합이 작아지다가 이제 양의 숫자가 더해지면서 다시 합이 커지겠죠. 그럼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니까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로 낼 거라고. 또한 이 SN이라고 하는 놈은 정리를 좀 해주면 2분의 n 곱하기 dn 플러스 2a 마이너스 d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렇게 쓰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 빼기 d의 n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 구조다? 2차식 구조다. 상수항이 없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여기서는 이제 표시가 안 나지만 저 뒤에 가서 문제 풀다가 합이라고 주어지는데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럼 너네는 속으로 벌써 눈치채야 돼.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네. 등차 수열의 합이네. n 앞에 얼마가 있냐면 2분의 d. 원래 그 공차의 절반만큼 숫자가 써있죠. 그러니까 얘 2가 공차의 절반 되는 숫자야. 그럼 원래 공차는 얼마야? 4인 거죠. 아,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첫째 항은요? S1이 첫째 항과 같은 거죠. 첫 번째 항까지의 합과 첫 번째 항은 같은 거 아니야? 그럼 1 대입하면 얼마나 나와? 5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등차 수열이네? 첫째 항은 5고 공차는 4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문제를 정리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합의 최대 최소 개념이 이렇게 공차가 양수인 경우, 즉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개념으로 보면, 그죠? 공차가 양수인 그런 경우. 그럼 최고차항이 이제 만약에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였던 게 어떻게 됐어? 합이 계속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 대칭축 위치 기준으로
양수인 항들이 더해지면 음수인 항들이 계속 더해질 때까지는 작아지다가 이제 양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합의 최대 최소 문제에서 2차 함수를 활용한 문제도 가능하다. 단 여기가 자연수로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자연수로 떨어지면 여기가 몇 번째 항 딱 되겠지만 자연수가 아니고 만약에 2분의 9였어. 그럼 네 번째 항이 여기 있는 거고 다섯 번째 항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인 거죠. 자, 그래서 딱 안 떨어지는 경우는 바로 앞뒤에 그 값으로 찾아봐야 돼. 자, 드세요. 등차 수열 합 특징. 자, 그러면 유형 10번을 풀어볼 테니까 좀 아까 했던 얘기를 그냥 떠올려서 해보십시다. 959번. 다섯 번째 항이 8이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입니다.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벌써 이게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줬다면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 결국 양이었다 음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야. 그죠? 자, 그럼 찾아볼게요. a 더하기 4d가 8인 거고 a 더하기 12d가 마이너스 16이야. 빼주면 8d가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d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d가 마이너스 3이라면 첫째 항 a는 20 되겠죠. 그러면 첫째 항은 양이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내려가니까 합의 최대를 요구한다면 음이 되기 바로 직전 값까지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빨리 일반항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처럼 처음으로 음이 되는 게 몇 번째 항인가 찾는 거지. 그래서 20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게 되면 3n 플러스 23이 되고 얘가 처음으로 음수 나오는 걸 찾게 되면 n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러면 크다 3분의 23이 되니까 7.11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은 8번째 항부터는 음수야. 그러면 SN의 최대를 구하려면 나는 몇 번째까지만 더한 합을 찾으면 돼? 7번째. 그러니까 S7을 찾으라는구나. 그럼 S7은 뭐 합 이거 나와 있으니까 공식 쓰면 되겠죠. 2분의 항수 7개,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6, 공차 마이너스 3. 그래서 2분의 7 곱하기 18, 22, 7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합의 최대 반대로 조건이 첫째 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라면 SN의 최소값 구하기 문제로 말만 바꿀 거야. 풀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럼 나온 김에 한번 해버릴까요? 962번 한번 해볼래? 962번 하나를 풉시다 그냥. 지금 풀어보세요. 첫째 항 알려줬습니다. 요걸 통해서 D를 구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합도 A와 D에 대한 식이니까요.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공차가 갑자기 정수가 아니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었을 거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첫째 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D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양수 나오는 걸 찾아봤더니 7번째부터 양수가 나와서 6번째까지만 더하면 돼. 그죠? 자, 그래요. 이형 딱 2개만 더 합시다. 다 됐어요. 964번.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 또는 띠리띠리의 배수들. 지금 내가 말한 뭐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은 수들 이나 뭐뭐의 배수들, 이런 관계는 전부 다 등차 수열 구조다. 그래서 뭐뭐로 나누었을 때 그 뭐뭐가 결국은 공차의 의미를 갖게 돼요. 자, 한번 해볼게. 964번. 얘는 주의할 거는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함수 계산이 중요한 거라. 100 이하의 숫자가 있어, 자연수가. 그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럼 하나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처음 숫자 얼마죠? 100 이하의 숫자 중에 4, 그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그거죠. 그것 때문에 함수가 달라져서. 자, 다시요. 100 이하의 숫자 중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그러면 4가 생각되겠지만 실제로는 1부터 세는 거다. 몫이 0일 뿐이야. 나머지는 1인 거고. 그래서 1부터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이렇게 나가는데 안 써봐도 얘가 공차 역할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30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들, 그걸 100 이하의 숫자를 다 더해봐라 했을 때 항수 조심하라는 게 이런 거야. 사실 여기 얼마 들어가는지 눈에 보이지? 맨 끝에 얼마 들어가죠? 100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애매할 때가 있어. 100 이제 숫자 작으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끝에 있는 숫자가, 그때를 위해서 항수는 이렇게 계산해 볼 때 3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얘를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인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마지막 수를 3 곱하기 몫을 쓰고 더하기 1 써서 100 안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32, 33 해보니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항수를 계산할 때 잘못하면 33개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실제로 항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몫을 보면 돼요. 3 곱하기 0 플러스 1부터 3 곱하기 33 플러스 1까지야. 즉 0부터 33까지. 그럼 항수가 몇 개야? 34개. 34개야.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을 1로, 공차를 3으로, 항수를 34개인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수가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공식처럼 2분의 함수 첫째 항 2배, 함수 빼기 1, 공차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마지막 숫자를 내가 100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34 더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렇게 써도 똑같은 계산. 100일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인 수 또는 뭐뭇의 배수들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등차 수열 문제다. 자, 이제 활용 문제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 다른 거는 여러분들 뭐 그렇고 972번도 아까 해봤던 거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970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970번 하고 잠깐 쉴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저기 시그마라고 수열의 합을 배우면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겠지만 요새는 수열이 좀 약화돼가지고 기본 수열 이외는 잘 안 줍니다. 이렇게 이제
칸이 있는데 숫자 배열을 잘 보세요. 1, 2, 3 쓴 게 이제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선생님 괄호로 보니까 1, 2, 3, 4, 5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2, 3, 4, 5, 6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3, 4, 5, 6, 7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4, 5, 6, 7, 8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걸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 2, 3, 4, 5 이렇게 써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차가 1인 수열인데 첫째 항이 하나씩 커지면서 등차 수열로 돼 있고 세로로 봐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 밭전자 모양의 처음 칸 요거. 자, 요거를 수열 규칙을 잘 보시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n 칸. 그 다음에 아래로 n 칸. 요렇게 움직였을 때 적힌 숫자의 합을 a(n) 더하기 1이라 하자.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게 칸수가 같으니까 이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여기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이렇게. 이게 n칸 n칸 갔을 때 요 숫자 전부 다 4개를 더했을 때가 a(n)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첫째 항부터 A1부터 A8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A1, A2부터 A8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규칙이 알아보기 힘드니까 한 칸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칸. 그러면 어디야? 한 칸이니까 여기죠? 여기가 바로 A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A1 되는 거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규칙성으로 나는 보겠다. 수열의 가장 기본 의미야. 규칙성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면 A1, 이거 첫 번째,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냐 봤을 때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한 칸 갔을 때 A2 보니까 4, 8에 8, 16 이렇게 되고요. 그럼 한 칸 더 갔어. 두 칸, A3 12, 12니까 24. 그러면 등차 수열이네. 첫째 항이 8이고. 그럼 그렇게 구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첫째 항이 8, 공차가 8, 항수 8개. 요렇게 생각해서 그냥 구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쉽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규칙대로 써보고 찾는 거. 뭐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야. 수열은 잘 모를 땐 써보는 게 최고야.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반항 개념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일반항. n번째 거 또는 n 플러스 1번째 거. n칸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옮겨가면 3, 한 칸 옮겨가면 5 이런 식으로 홀수들이 되니까 n칸 가면 홀수 번째에 n번째 홀수. 그러니까 2n 빼기 1. 그러니까 짝수는 2n이잖아. 홀수는 2n 빼기 1이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세 번째 홀수 이렇게 가는 게 이거의 첫 번째 여기 네모칸의 요 숫자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 규칙대로 보면 여기가 2n 빼기 1이면 여기는 그냥 2n이 되는 거고 여기는 두 칸 커졌으니까 2n 더하기 1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만큼을 다 더한 합, 즉 an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요? 8n 이렇게 되는 걸로 n칸 갔을 때니까 an이라고 봐야겠구나. 이 an이랑 다른 거야. 그냥 여기 있는 숫자의 합을 8n 개념으로 보면 첫 번째 항이 8이고 공차가 8이라는 사실로 그냥 인식하고 이제 푼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규칙성 보는 방법은 나름대로 보세요. 근데 추천은 일단 잘 모를 때는 n칸을 간 거 잘 모를 때는 한 칸씩 옮겨보고 규칙성을 찾아서 그러시고. 일반항으로 하는 것들은 보통 해설지 풀이는 이렇게 말하기 힘드니까 n칸 갔을 때 상황을 정리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일반 항을 아예 구해버리는 그런 방식들도 있죠. 조금 복잡한 경우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 규칙대로 찾아서 쓰는 게 더 힘든 문제들도 가끔 있으니까 일반 항을 찾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 좀 어렵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등차 수열의 합까지의 내용을 조금 해봤습니다.